네, KB 통차이나데이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도 역시 현지를 연결해서 생생한 정보를 들려드릴 텐데요. KB자산운용 상해법인의 최홍매 법인장님과 함께 중국의 현지 상황과 또 소비 현황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황, 그리고 이런 현황이 생기게 된 원인, 그리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중국 전체 소비는 부진하고요.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최근 소매 판매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요. 외식업 매출은 감소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덕분에 고속 성장을 했었던 온라인 소비도 올해 들어서는 한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가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소비가 부진한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는 올해 중국의 11월 11일 쇼핑 페스티벌이죠.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합니다. 사상 가장 암울한 광군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티몰 거래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과거 몇 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나 찡동은 기존에 매출 실시간 집계를 했었지만 올해는 취소를 했었고요. 이와 같이 대형 라이브 생방송도 올해는 생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올해 광군절에 대해서 냉담했는데요. 중국판 SNS인 웨이보에서 双十一, 11월 11일 혹은 광군절 관련된 키워드 검색 비중이 과거 대비 급감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반발했던 2020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작년과 올해는 계단식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 부진의 현상은 중국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1개월에서 1년에서 18개월 동안의 스마트 교체 주기를 가졌었다면 최근에는 이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중국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3분기 출하량은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대부분 지갑을 닫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글로벌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으면서 중국의 소득 증가율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소도시 실업률, 특히 젊은 층들이 실업률은 대폭 상승을 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인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통제의 영향입니다. 최근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봉쇄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코로나 통제 영향이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활동에는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왼쪽 그림이 중국 주요 도시 지하철 이용자 수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최저 수준을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프라인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중국의 경기 소비세, 엔터 관련 소비들이 크게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일례로 중국 영화 관객 수 증가율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중국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최근 인민은행이 진행한 서베이에 의하면 향후 저축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가계는 증가한 반면에 소비, 투자 등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가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중국 거시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중국 전반적인 금리 하락 상황에서도 올해 가계 신규 저축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이 와중에도 흥미로운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인 핀도도입니다. 브랜드 제품을 주로 다뤘던 찡동과 달리 핀도도는 저가 전략에 집중하면서 경기 둔화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핀도도의 순이익은 찡동을 상회를 했었고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도 찡동과 알리바바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찡동과 알리바바는 근래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핀도도는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찡동보다는 핀도도를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핀도도의 고객 구성에서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핀도도의 고객들 중 대부분은 가격에 민감한 중국의 3, 4선 도시들이 소비자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찡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덜 민감한 1선, 2선 도시 거주자들이 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이는 핀도도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올해 핀도도 주가는 찡동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성비 소비는 중국 외식업체에서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하는 브랜드는 유규한 레몬 음료를 파는 인쉐 빙청이라는 음료 프랜차이즈인데요. 해당 브랜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매장을 열고 주로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직접 촬영한 메뉴판 그림인데요.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8유안 가격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미쉐 빙청은 저가 대용량 전략으로 중국 전역에서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이제 해당 사진들은 작년 청두에 출장을 갔을 때 제품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서부터 6유안의 레몬 음료, 그리고 8유안의 버블티, 그리고 5유안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와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가격은 스타벅스의 5분의 1, 용량은 1.5배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쉐 빙청은 내륙 지역의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전역에 2만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프랜차이즈 중 단연 중국 내 매장 수는 1위를 찍고 있고요. 미쉐 빙청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런킹 같은 중저가 브랜드 음료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경기 둔화로 스타벅스나 KT 같은 고가 브랜드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중국 매출은 최근에 부진합니다. 스타벅스 단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을 했고요. 그 외의 기타 지표들, 예를 들면 단일 매장 거래량이나 할증 사용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쉐 빙청의 매출은 3년 동안 3배 증가를 했었고요. 올해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얼추 비슷한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매장 수는 올해 말까지 22,000개 오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PO 진행 중이고 자본시장에서는 탑 아이템으로 부상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차이나데이 때 저희가 중국 브랜드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분야에서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국산 브랜드 선호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올해 광군절 화장품 매출 탑10 리스트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수를 차지를 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브랜드, 미노나나 프로야 같은 브랜드들이 탑10에 진입을 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중국 국산 브랜드들의 선전이 두드러집니다. 이제 왼쪽부터 앞에서 언급드렸던 프로야, 미노나 제품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프로야는 중저가 그리고 미노나는 중고가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고가 라인은 현재까지 외국계 브랜드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프로야나 미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앞세워서 고가 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중국 브랜드들의 성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 야외 스포츠 열풍인데요.
코로나 방역으로 중국인들의 외출이나 여행이 감소되면서 야외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셜과 건강관리 수단으로 야외 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광군절에 야외 스포츠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역시 매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스케이트보드나 캠핑 관련된 용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캠핑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캠핑 시장은 향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고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컴플라이 아웃도어라는 상장사인데요. 코로나 이후 매출액이 계단식으로 급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컴플라이 아웃도어의 체험관 매장인데요. 캠핑에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들, 캠핑에 관련된 거의 모든 용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 열풍은 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컴플라이 아웃도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는 안정적이라는 것인데요. 글로벌 공통사항 같고 중국에서도 있는 예외가 아닙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최근 2022년 상반기 중국 소비 심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고소득층은 소득과 소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는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 고급차 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지속을 하고 있고 마켓 셰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소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명품 소비인데요. 에르메스 아시아 매출 증가율은 중국 봉쇄가 해제된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이 중국 삼천도시 정조의 에르메스 매장의 모습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길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명품 소비는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시장에서도 역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르메스는 10월 말 상하이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등 중국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변화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중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성비, 중국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 야외 스포츠의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고소득층 소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인데요. 11월 들어서 중국 정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방역 완화나 부동산 지원 등 경기 방어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소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들이 소비 섹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자산운용 최홍매 상해 법인장의 중국 소식을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전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순서를 통해 아직도 성장의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중국 투자 전략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KB자산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KB 통차이나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띄워드린 고정 댓글에 경품 신청 링크를 통해 정보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KB자산운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